앞쪽에 보면 유리식, 무리식 나오죠. 그 부분은 뭐 그리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또 교과서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시간이 조금 특강 시간이 밀렸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것까지 다 하면서 가기 좀 어렵고 여기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하면서 유리식 부분은 저절로 좀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유리함수부터 합니다. 일단 유리함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리라는 뜻은 유리수에서 나왔다고 보면 되는데 함수에다 유리를 붙인 거죠. 유리함수. 근데 왜 유리수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 유리수 크게 두 가지.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누죠.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분수나 소수로만 써지는 건데 함수에서 본다면 이 정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다항함수고 1차, 2차, 3차 이게 차수를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분수 형태로 나오는 이 분수식 있죠. 분수함수. 그게 여기서는 여러분이 배우시는 유리함수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렇게 표시된 것처럼 유리함수 자체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그 안에 당함수와 분수함수. 당함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겁니다. 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뭐 이런 것들. 차수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함수를 말하고 그 다음에 거기 포함되지 않되 유리함수에 포함되는 식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분수함수예요. 그러니까 분수함수는 당연히 식이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분수함수입니다. 그럼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말한다는 얘기죠. y는 x분의 1.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반비례 하면서 배웠던 그 내용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분수함수입니다. 혹은 y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분의 4x 뭐 이런 것도 분수함수예요. 근데 이런 건 분수함수가 아닙니다. y는 2분의 3x 제곱 분수가 써져 있다고 해서 다 분수함수인 게 아니고 분수함수가 되려면 분모에 이렇게 문자가 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함수는 다항함수지 분수함수가 아니에요. 아셨죠? 저기 나오죠? 다항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인데 유리함수의 정의역은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되므로 분모가 0이 아닌 상태에서 실수 전체 집합을 분수함수에서는 정의역으로 잡는다라는 표현이죠. 간단히 여기 예가 몇 개 나오는데 좀 빠르게 봅시다. 170번 문제 다항함수는 다라고 쓰고 분수함수는 분으로 쓴다. 1번 다항함수죠. 2차 함수니까. 2번이 분수함수입니다. 3번은 다항함수입니다. 저 분수함수 아니에요. y는 4분의 1 x x에 대한 1차 함수죠. 4분의 1은 개수고 분수식으로 써졌지만 분모의 문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거는 분수함수가 아닙니다. 4번은 분수함수가 맞겠죠? 5번은 분모에 숫자가 있죠. 다항함수입니다. 6번에 분수함수, 7번에 분수함수, 8번에 다항함수, 9번도 다항함수. 그렇게 구성이 되겠네요. 보시면 아마 금방 이해가 되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이고 171번에 자, 주어져 있는 식들의 정의역을 말하시오. 정의역은 x의 범위를 말하죠. 그럼 여기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다 넣을 수 있습니까? 라면 다 넣을 수 있는데 하나만 안 된다는 얘기죠. 분모가 0일 수는 없잖아. 어릴 때부터 계속 분모가 0이 아니라고 배웠기 때문에 따라서 분모가 0이 아닌 x는 다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2x-3이 0이 아닐 때 그때 정의역이 발생하죠. 그럼 얘가 넘어가 양변 2로 나누면 x는 2분의 3이 아닐 때 따라서 정의역을 말하시오 그러면 x가 2분의 3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얘가 0이 아니어야 되겠네요. 그럼 좌변에 인수분해 보게 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1차식은 가볍게 그냥 넘겨서 계산하면 되는데 2차식은 지금처럼 이제 인수분해 하셔야 되죠. 두 개를 곱해서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로도 0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로도 0이 되면 안 되므로 따라서 이 케이스는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동시에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이런 식으로 정의역 범위가 만들어집니다. 정의역 범위가 만들어진다는 뜻은 이 x값은 못 갖는다는 뜻이야. 함수값에 이런 x를 집어넣을 수 없으니 그 x에 대응되는 함수값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분수함수의 이게 기본형인데, 네, 써놓으세요. 이게 기본형이에요. y는 x분의 k, 이게 분수함수의 기본형이에요.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반비례할 때 배웠던 겁니다. 중1 때. 그때 뭐라 배웠냐면 뭐 이런 것들, y는 x분의 1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사실은 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직접 배웠던 건 아니고 적당히 숫자를 집어넣어 봤더니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x가 0이 될 수 없죠. x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x값에 함수를 집어넣을 수 있는 이 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분자가 0이 아니기 때문에 y값도 0이 될 수 없습니다. 됐니? y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x축에 닿지 않는다는 얘기죠. 결국 원점을 지나지 않는 이렇게 직각 쌍곡선의 형태가 나타나더라. 단 a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y는 x분의 a라고 합시다. 이게 책에서는 k라고 되어 있는데 식대로 합시다. x분의 k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프가 크게 저 두 가지 형태였죠. 쟤는 이 그래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이따 그래프는 전부 다 이거 가지고 이제 평행이동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기는 k 값이 만약 양수가 되면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프는 x축에 점점점점점 y축에 점점점점 닿을 듯 말 듯 닿을 듯 말듯 닿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k 값이 양수일 때는 여기를 지나가고 k 값이 음수가 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뜻이죠. 닿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점의 대칭 형태로 이렇게 진행한다는 뜻이지. k가 음수가 될 때는. 그럼 k가 양수가 될 때는 그래프를 잘 보세요. 내 손을 따라 움직인다 잘 보시면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간다. 이게 어떤 의미였죠? 함수에서 오른쪽이라는 얘기는 x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아래로 간다는 뜻은 y가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함수를 우리가 줄여서 감소함수라고 부르죠. 저때는 x에 큰 값을 집어넣으면 반대로 y값이 작아진다는 뜻이고, 그럼 k값이 음수가 되면 얘는 그래프 반대로 이렇게 따라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오른쪽 위로 가면 알 수 있어요. 그럼 오른쪽 x가 증가할 때 위로 y도 증가한다. 이 그래프는 증가함수가 된다. 있었나요? 그럼 방향상 k값이 양수가 되면 방향상 일단 어느 쪽을 지나가냐면 1, 4와 3, 4분면 있죠. 오른쪽 2랑 왼쪽 아래 1, 4와 3, 4분면 이치를 지나가죠. k가 음수가 되면 2, 4와 4, 4 방향 쪽으로 지나갑니다. 지금은 이게 4분면에서 결정되겠지만 나중에 평행이동하게 되면 4분면을 막 여기저기 막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1, 4와 3, 4가 아니고 아까 말했지만 오른쪽 2와 왼쪽 아래 2, 4와 4, 4가 아니고 왼쪽 2랑 오른쪽 아래 이런 식으로 방향에 대해서 일단 느낌을 좀 가지시고 헷갈리시면 일단 이렇게 4분면 쪽을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이동하면 이쪽 4분면 쪽이 원래 이쪽 4분면 쪽이었으니까 이 방향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 이제 고등학교 넘어와서 이제 배우는 게 뭐냐면 이거의 의미를 배웁니다. 여기. 예. 이 선들이 뭐였냐? 이 선들이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점점 저 그래프들이 가깝게 다가는 점점 가깝게 다가가지만 절대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다가 이 x축에 닿을 수 없어요. x축에 닿는다는 뜻 자체가 뭐죠? y가 0이 된다는 뜻이야. 근데 이 그래프상 아까 말했지만 y가 0이 될 수는 없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점점 그래프가 가다가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점점 가다 보면 왠지 여기 x축에 만날 것 같은데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프는 만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만날 수 없다는 얘기죠. y축과 만난다는 뜻은 x가 0이 된다는 뜻이잖아. y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들은 전부 다 x좌표가 0입니다. 근데 이 구조상 x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점점 가까이 가지만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들을 보통 우리가 앞으로 뭐라 부르냐면 점근선이라고 부릅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점근선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깝게 다가가는 하지만 절대 만나지는 않아. 그래서 점점점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는 선, 그래서 점근선이라고 표현하고, 지금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은 크게 두 가지로 표현되죠. 하나는 X축, 하나는 Y축.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한글로 안 쓰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수학적 식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X축의 수학적 식 Y는 0, Y축의 수학적 식 X는 0.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분수함수의 기본형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0, Y는 0 이렇게 처리된다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자, 그리고 참고로 저기 있는 K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절대값을 말하는 겁니다.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뭐 예를 든다면 y는 x제곱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y는 x분의 2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럼 y는 x분의 4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그러면 좀 더 옆으로 이제 퍼져서 이렇게 그려진다 뜻이에요. 이렇게 원점에서 멀어지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 그래프 자체는 또 중요한 용어 하나, 원점에 대해서 이 그래프 자체가 대칭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려졌던 이런 쌍곡선이었죠. 곡선이 쌍으로 그려지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 하나가 이렇게 원점에서 대칭 이동돼서 여기 찍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점 하나는 이렇게 원점에 대칭 이동돼서 여기 찍힌다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원래 원점 대칭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뭐라는 얘기냐면 이게 분수함수식을 그래프를 옮겨서 그려보라는 얘기인데, 말했듯이 이게 아직 여러분이 미분을 정확히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려야 되냐면, 미분을 그려도 사실 완벽하게 그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뭐라고 이제 이 그림을 그려야 되냐면, 점을 몇 개 찍어서 그 점의 이동 경로와 그 다음에 저 분수함수의 대략적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래프 개형이죠. 그걸 잘 접목시켜서 적당히 그리시는 겁니다. 그 x에 이제 숫자 집어넣을 때 이왕이면 3의 약수를 집어넣는 게 숫자가 좀 편하겠죠. x에 1 집어넣으면 y가 3 나와요. 여기쯤. 3 집어넣으면 1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집으면 마이너스 3 나오고, 마이너스 3 집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그 그래프 어떤 모양이라고 그랬죠? 분수함수식은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각쌍곡선.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값이 양수기 때문에 1, 4와 3, 4 방향으로 요 두 점을 지나는 쌍곡선인데 X축, Y축이 점점 이게 구부러지면 안 된다. 이렇게 그림 그릴 때 가끔 이렇게 구리게 그리는 애들인데 구리면 안 됩니다. 점점점 붙어가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점점 붙어가되 만나지 않는 형태의 모양으로 이렇게 붙어가서 그리시면 됩니다. 얘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어가는 형태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좀 자세히 자세히 그릴 필요 없습니다. 그림 그리라는 말 안 나와요. 대략적으로 알면 된다는 뜻이지. 아셨죠?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그러면 뭐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얘는 y에 마이너스 1 나오죠. 여기쯤 지나갈 테고,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 지나갈 테고, 그 다음은 얘가 약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뭐 적당히 어쩔 수 없어요. 뭐 2 집어넣으면 2분의 1 정도 여기쯤 지나가고,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지나가요. 여기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가되 x축 y축에 접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로 그리시면 돼요. 그럼 대칭 형태로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뭐 이렇게 대칭 형태로, 네, 이렇게 대칭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말씀드리지만 완벽하게 우리가 점을 다 찍을 수는 없고 그냥 적당히, 너무 대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히 이 정도면 뭐 크게 문제 없겠구나 라는 선에서 잘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항상 또 여기에요. 기본형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표준형을 배우는 겁니다. 기본형 이거였잖아요. y는 x분의 k. 이게 분수함수의 기본형이었죠. 그 기본형을 평행이동시킵니다.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만들어진 식은 y하고 식 자체 변형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뭐가 바뀌는 거냐면, 이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수학 상 마지막에 보면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평행이동에서 이런 내용을 배우게 됐었습니다. 뭐라 배웠냐면, x축으로 p만큼 평이동하시오 그러면 x가 바뀝니다. 뭐로 바뀌냐면 x-p로. y축으로 q만큼 평이동하시오 그러면 y가 바뀌었죠. 뭐로 바뀌냐면 반대보인 y-q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x 대신에 얘를 대입해야 되고 y 대신에 얘를 대입해야 평행이동한 관계식이 나온다는 뜻이라고. 그럼 y 대신에 얘를 대입하고 x 대신에 얘를 대입하면 이게 누구라는 얘기죠? 분수함수의 표준형입니다. 평행이동에서 만들어진. 근데 함수식은 항상 y로 정리하는 게 일반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따라서 y는 하고 정리하게 되면 q가 절로 넘어가겠죠. x-p분의 k 플러스 q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게 표준형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럼 표준형에 대해서 일단 식은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는 평행이동 관계식에서만 얻어진 결과고, 결론을 보면 이제 내용이 정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을 말하시오 그러면 분모가 일단 0이 될 수 없는 게, 아까 처음에 우리가 배웠었죠.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이 아닌 경우 빼놓고는 전부 다 정의역이 되니까, 정의역은 x는 p가 아닌 모든 실수. 됐니? 다음에 치역은 치역이 될 수 없는 값이 있었어요. 아까 전에도. 정의역은 기본역일 때 정의역은 여기 x값에 0 못 집어넣죠. 근데 y값도 0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정의역은 0, 기본역 같은 경우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 얘기하다 많았었죠. 자, 다시 x가 정의역이 p가 아닌 모든 실수라면 치역은 y가 이 q라는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y가 q라는 값을 가지려면 이 분수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y는 q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 분수는 여기 있는 k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수 값이 0이 될 수 없어요. 따라서 y도 뒤에 있는 상수값인 q라는 값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y는 q가 아닌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정의역의 범위가 되고 아래에 있는 게 치역의 범위가 됩니다. 함수값의 범위가 된다는 뜻이죠. 아셨어요? x를 집어넣어서 나온 y값의 범위는 q 말고는 다 가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똑같죠. k값이 양수이면 방향상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 k가 음수이면 왼쪽이랑 오른쪽 아래를 지나는 쌍곡선의 형태가 그려진다라는 거고, 점근선의 좌표가 중요하죠. 일단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좌표가 구해져야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야 문제가 해석이 될 거 아닙니까? 잠깐 예를 들어 봅시다. y는 x분의 2라는 그래프가 있었어요.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시오. 그러면 만들어지는 관계식은 y 대신에 y-3을 대입하고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한다면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의식을 정리하게 되면 y는 x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3 이런 분수함수식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 그림을 그릴 때 당연히 x축, y축은 뭐 정확히 그려놔야 되겠죠. x축, y축은 그립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전에 x가 될 수 없는 값이 있다고 그랬죠. x가 될 수 없는 값, x는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어요. x 마이너스 1이 되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지만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다는 뜻은 이 선이 하나의 뭐로 만들어지냐면 점근선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이 선이 하나의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이 가질 수 없는 값이므로 이게 x의 점근선이 되고, y도 마찬가지로 점근선이 만들어집니다. y는 아까 뭐가 될 수 없다고 했냐면 여기 있는 값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3이라는 값을 y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점근선이 y는 3이 점근선이 돼요. 여기 있죠. y는 3. 그러니까 요 위치가 3이고 요 위치가 마이너스 1이고. 됐니?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그리고 그래프는 이 점을 지나지 않으며 이 분자값이 지금은 양수기 때문에 방향상 1, 4와 3, 4 방향인지 1, 4와 3, 4 방향이 원점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이제는 이 점을 기준해서 1, 4와 3, 4 방향을 생각하시면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대칭 형태로 이렇게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림 그리는 거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연습해 봅시다. 이제는 평행이동했던 건 놔두고 바로 y는 x-1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1분의 1 플러스 2. 자,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거 분수함수죠. 그렇지? 분수함수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점근선의 방정식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점근선의 방정식. 분모가 0이 될 수 없는 값. x값 1이 점근선의 방정식. 그 다음 뒤에는 이 상수값. y는 2가 될 수 없으므로 y는 2가 점근선의 방정식. 그럼 x는 1을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x는 1. 여기쯤에 있겠죠? 대략. 원점에서 오른쪽 한 칸. 1. y는 2. 원점에서 위로 두 칸. 네. 여기. 그럼 여기는 이 두 개의 점근선이 만나는 교점. 그 교점 좌표가 1,2. 얘를 기준으로 대칭 형태로 그려지면은 쌍곡선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분자값이 1이 아니고 여기 보면 잘 보시면 앞에 음수가 있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분자가 음수이기 때문에 방향상 2, 4와 4, 4 방향으로 점근선을 기준으로 2, 4와 4, 4니까 이런 식으로 대칭 형태로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예상하시면 된다는 뜻이죠.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방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뭐 평행이동한 식을 구하시오. 한 번만 해볼게요. 아까 연습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X축으로 이게 지금 책의 위에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P라는 게 X축 평행이동 거리, Q가 Y축 평행이동 거리라고 써져 있는데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하시오. 그러면 Y 대신에 저 부호 반대인 플러스 1 마이너스 분의 2는 그대로고 X 대신에 저 부호 반대인 X 플러스 1을 대입합니다.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드시면 네, 관계식이 구해지겠죠. 아시겠죠? 네. 얘도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두 개 정도, 이렇게 세 개 정도 해볼게요. 위에는 x분의 1을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진 관계식들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평행이동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1번을 보세요. x는 바뀌었나요? x는 안 바뀌었네요. x가 안 바뀌었다는 얘기는 x축으로는 평행이동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y가 바뀌었죠. 원래 여기 있는 플러스 5가 여기서 넘어온 거잖아. y 대신에 y-5가 대입되어 있다는 뜻은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하셨네요. 됐니? 얘는 이번에는 y는 안 바뀌었죠? y가 바뀌었으면 이 뒤에 뭔가 상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기 때문에 y축으로 평행이동하지는 않았고 x값이 지금 x-2로 바뀌어 있으니까 결론은 얘가 0이 되는 숫자만큼입니다. x-가 0이 되는 숫자만큼인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셨네요. 세 번째,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원래 여기서 넘어온 거라고 그랬지. x 대신에 x 플러스 3이 들어가 있고 y 대신에 y 여기 부가 지금 뭐였죠? 마이너스였나요? 네, 마이너스.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니까 y 대신에 y 플러스 1이 들어가 있다는 뜻은 얘네가 각각 0이 되는 숫자, 얘가 0이 되는 숫자, 얘가 0이 되는 숫자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184번 문제.
다음 함수의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 점근선 방정식, 정의역, 치역을 구하는 건데 원래는 그래프 그리기 전에 점근선을 구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했어요. 점근선의 방정식, 분모가 0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점근선이다. x는 1이 점근선이 되고 분자가 0이 될 수 없으므로 뒤에 있는 상수를 y가 가질 수 없다. 따라서 뒤에 있는 상수를 갖는 y값이 점근선이다. x는 1과 y는 3이 점근선의 방정식. 그럼 x는 1 그어주시면 됩니다. x는 1이면 여기잖아요. y는 3. 위로 색감 가서 x축 평행한 직선. 1. 얘네가 점근선이에요. x는 1, y는 3. 그럼 이 점은 1,3. 그 그래프는 위에는 분자값을 보니까 2가 아니고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2사 적열 기준으로 2사와 4사 방향을 지나가는 이러한 쌍곡선이 되겠다. 선생님 자세히 그려져야 되나요? 자세히 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문제가 굉장히 점의 좌표를 꼼꼼하게 찍고 가야 될 문제라는 만약 그런 문제라면 당연히 좀 자세히 그려야 되겠죠. 점의 좌표 좀 잘 찾아주시고 찍으시면서 적당히 그래프 개형을 알고 있으니까 저 방향으로 지나갈 텐데 이거 좀 점을 잘 찍어야 되겠는데? 그럼 잘 찍고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대략적으로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이 방향으로 지나갑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추가로 계속 출현하고 있는 이 점이 있죠. 이 점. 이 점을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보통은 책마다 주로 많이 나오는 단어는 점근선의 교점. 이 단어가 좀 많고요. 그 다음은 대칭의 중심. 이 단어도 있고요.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단어 자체를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저 단어가 점근선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이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봐. 1,3이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은 x가 1이고 y가 3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이게 x좌표고 이게 y좌표니까 마치 x이고 y인 것처럼 식을 써주면 그게 바로 점근선의 좌표가, 점근선의 방정식이 돼요.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단어를 주로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합니다. 점근선의 교점. 그러면 이 점근선의 교점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점근선의 방정식을 쉽게 알 수 있게도 만들어주며 여기 있는 쌍곡선이 이 점근선의 교점이 돼서 무슨 관계를 맺는지 알 수 있게 되냐면 대칭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근선, 여기 있는 그래프 중에 한 점을 그대로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그래프 위에 다른 점에 찍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근선의 교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사실은 순서가 어떤 게 먼저라 말할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로 본다면 점근선의 교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점근선의 교점을 찾았어. 그게 만약 A, B였네? 그럼 점근선이 바로 나와요. 점근선은 X는 A, Y는 B 이런 식으로 점근선이 나오기 때문에 점근선의 교점을 찾는 거를 집중적으로 연습하시면 오히려 문제 풀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셨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우선순위는 저 분자에 있는 K값이 양수냐 아니면 K값이 음수냐에 따라서 방향이 뭐 1사와 3사 방향이냐 2사와 4사 방향이냐 어느 쪽으로 지나가느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 여기 있는 점근선의 교점을 구하면 치역과 정역 범위도 저절로 구해집니다. 당연히 정역 범위는 X가 A가 아닌 모든 실수, 치역 범위는 Y가 B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점근선 교점 하나로 상당히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2차 함수에서 꼭지점과 비슷한 역할이에요. 2차 함수에 일단 꼭점을 찍어 놓으면 상당히 많은 걸 할 수 있죠. 어디로 볼록하냐나 빼놓고 나서는 거의 대부분이 꼭지점인 좌표를 가지고 축의 방정식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축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그래프가 증가냐 감소냐 이런 걸 많이 따졌잖아. 여기는 점근선의 교점도 마찬가지죠. 점근선의 교점을 찍고 나면 어느 쪽으로 지나가는지 그 방향만 모를 뿐이지 이 점근선의 교점을 가지고 점근선도 만들어지며 치역, 정역, 범위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고1 때 배우는 그래프 중에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배우는 그래프가 2차 함수의 그래프, 포물선이죠. 포물선. 그 다음에 분수함수, 쌍곡선이에요. 그다음 이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무리함수.
이건 반쪽짜리 쌍공화, 반쪽짜리 포물선인데 좀 이따 배우실 겁니다. 얘네가 각각 중요한 점들이 있어요. 이차함수는 꼭지점의 좌표가 중요하고, 분수함수는 아까 말한 대칭의 중심, 점근선의 교점이 중요하고, 무리함수는 시작점이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일단 구해두면 거의 그래프의 한 7, 80%는 이해를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점근선의 교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문제 풀면서 계속 인식하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을 찾기 쉬운데, 선생님 점근선의 교점 좀 빨리 찾는 방법이 없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 분모가 0이 될 때 x값이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그래서 x는 1이 점근선의 교점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1. 그 다음에 분자 여기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y는 3. 이렇게. 방향상 이렇게 지나가는 음수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렸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갈 거라고 대략 예상이 됩니다.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1, y는 3 이렇게 쓰시면 되고, 정의역은 얘네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y가 3이 아닌 모든 실수가 치역의 범위가 된다. y가 될 수 있는 범위가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다음 유리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건 맞지 않은 건 모르시오. 그림을 그리면 되지 뭘. 이제 우리가 저 정도 그래프 볼 수 있어요. 분수함수네?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점근선의 교점을 찾습니다. 제 점근선의 교점 어디 있나요? 3,2에 있죠.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며 그 뒤에 상수가 될 수 없으므로 3,2. 따라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뭐라 쓰면 되죠? x는 3, y는 2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래프를 그리면 돼. x는 3, y는 2, x는 3, y는 2 여기쯤에.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3,2. 근데 그래프와 방향성 어디로 지나가죠? 자, 점근선 교점 3,2, 그 다음에 점근선 방정식 x는 3, y는 2. 그리고 분자값을 잘 보시면 분자값이 양수가 되죠. 그러니까 지나는 사분면이 1사와 3, 4분면 쪽. 1사와 3, 4라는 얘기는 얘네를 기준으로 1사와 3, 4 방향이니까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하나는. 근데 여기가 문제야. 그치? 잘 봐. 여기를 그릴 때는 뭐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이 축에 접하지만 않게 그리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지나갈지, 아니면 원점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지나갈지, 아니면 원점 밑에 이렇게 통과할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디를 지나갈지에 따라서 지나가는 4분면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만약 위쪽을 지나가게 되면 얘는 3, 4분면을 안 지나가요. 두 번째는 원점은 지나가는데 3, 4분면 안 지나가고, 얘는 이제 3, 4분면까지 지나서 이 그래프 전체가 모든 4분면을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선생님 어떻게, 약간 애매하게 그림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때는 이 그래프의 y절편 정도를 잠깐 따져주시면 나쁘지 않아요. y절편, 이 그래프와 y축과 만나는 교점. 어차피 이쪽에서는 y축과 안 만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식의 x의 0집으로 보세요. 그때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 대략 3분의 5가 나와요. 3분의 5면 1점 뭐 한 얼마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바로 밑을 지나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가 3분의 5일 겁니다. 그럼 대칭 관계로 그대로 똑같이 같은 축, 같은 형태로 이제 구부러져야 되니까 뭐 이렇게 그려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 정도, 요거는 그냥 하나의 팁 정도입니다. 그래프를 좀 너무 대충 그릴 수는 없고, 그래도 적당히 어느 사분면을 지나는지는 그려줘야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게 저렇게 y절편 위치 정도 찾아주시면 그래프가 깔끔하게 나름 그려질 수 있다. 자, 그렸으니까 이제 문제 봅시다. 점근선은 x는 3, y는 2다. 맞는 말이었죠? 3,1에 대한 대칭이다. 맞는 말입니다. 정의역은 x는 3이 아닌 모든 실수이다. 그렇잖아요. 점근선이 아까 이거죠. 점근선이 이겼으니까 x는 3이 될 수 없겠죠. 맞는 말이고요. 그래프는 1, 2, 3, 4분면을 지나간다. 1, 2, 3을 지나나요? 1, 4분면 지나가고, 2, 4분면 지나가고, 3, 4 안 지나갑니다. 대신 4, 4를 지나가죠. 이렇게. 1, 2, 4를 지나가죠. 이게 틀렸네요. 1, 2, 4, 4분면을 지나간다. 틀렸다. y축과의 교점은 0,3분의 5이다. 그렇죠.
x가 0일 때 y가 이거였죠. 맞는 말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오른쪽 187번. 자, 다음 주어진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때 상수 k 값을 구하시오. 네. 대칭 관계를 따져야 돼요. 앞쪽에서 이제 우리가 대칭 관계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는 말만 설명했었지,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말은 안 배웠는데, 자, 이 유리함수가 시험에 나오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물론 당장 여러분이 이걸 시험 보는 건 아니겠지만 나중에도 새로 이거를 지금 여러분이 배우신 다음에 이제 방학 때 되면 이걸 재반복하겠죠. 그럼 그 재반복할 때 이 단원 들어오게 되면 유리함수에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지. 그 중에 하나가 대칭성이야. 그 대칭성은 크게 세 종류의 대칭이 성립하는데, 하나는 아까 말한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 그 다음에 기울기 1짜리인 직선의 대칭,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에 대한 대칭, 이렇게 세 가지 대칭이 항상 성립합니다. 이게 또 시험에 매우 자주 기출됩니다. 직접 출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기로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중 주어진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시오. 그 보기 중에 막 이런 게 나오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대한 대칭이다. 근데 그런지 안 그런지 사실 그림으로는 알기는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합니다. 잘 보세요. 다시 기본으로 합니다. y는 x분의 2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중1 때 배웠던 반비례 농시에 오늘 배우고 있는 분수함수의 기본형입니다. 분수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쟤는 원점을 지나지 않으며 분자값이 양수이므로 1, 4와 3, 4를 지나는 이런 쌍곡선이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직각쌍곡선이라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점근선이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직각쌍곡선이라고 불러요. 쌍곡선은 원래 이런 쌍곡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쌍곡선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쌍곡선도 있어요. 이거는 점근선이 수직으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직각쌍곡선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래서 직각쌍곡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되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원점을 지나지 않으며 x축, y축에 점점 가까이 가지만 만나지 않는 점근선이 존재하게 되죠. 됐습니까? 근데 그림을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선생님 이 그래프가 뭐에 대한 대칭이라는데 이게 뭐에 대한 대칭이죠? 그러면 처음에 말했던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이에요. 점근선 교점이 지금 0,0이죠? 그렇지? 왜냐면 x가 0, y가 0이 점근선이기 때문에 그 x는 0, y는 0이 만나는 교점인 0,0에 대해서 이 그래프는 정확히 대칭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이 이렇게 이동되면 여기 어딘가에 찍혀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점이 다 그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잘 봐.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첫 번째 0,0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 두 번째, 그 다음 0,0을 지나며 기울기 1짜리인 직선에 대한 대칭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0,0을 지나며 기울기 1짜리인 직선. 그리고 그냥 딱 그럴 것 같죠, 이제. 고개를 45도 이렇게 돌려보시고 위에는 이 부분을 아래로 빡 접어내리면 이렇게 내려올 것 같잖아. 데칼코마니 밀수간에 배우는 뭐 그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접는 선이야. 이 접는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칠판을 이렇게 접어내린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면 정확히 이쪽 그래프가 이쪽으로 반대로 그대로 접혀서 찍혀서 내려올 거란 얘기죠. 그러므로 대칭 관계가 저런 식으로 성립하더라. 근데 얘는 이거에 대한 대칭만 성립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죠. 0,0과 이번엔 기울기 1이 아니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에 대해서 다시 대칭 관계가 성립합니다. 어디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칭 관계가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 같아. 이번엔 얘를 접는 선으로, 만약 내가 이쪽 그래프를 칠판을 접듯이 반대로 빡 이걸 점근선으로 반대로 빡 접어넘기면 그대로 여기에 데칼코마니 형태로 찍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됐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식을 이제 마무리해 줘야 되는데
여기 마무리.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마무리, 대칭성은 뭐 더 이상 마무리할 게 없고요. 여기를 좀 더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0,0과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잖아. 생각해봐. 0,0과 기울기 일자리인 직선. 이게 누구니? y는 x지 뭐. 원점을 지나면 기울기 일자리인 직선. y는 x선. y는 x. 그럼 얘는 원점을 지나면 기울기 마이너스 일자리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게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말하세요. 지금 하시니까 이해 안 되겠죠. 일단 앞에 거 좀 더 드려야 돼서. 자, 이번에는 이거는 근데 기본형이었지 않나요? 얘는 기본형이었잖아요. 그럼 표준형에서는 이렇게 지나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지. 이건 기본형에서 지나가는 점근선들이었고, 대칭성들이었고, 그 다음 이제 표준형 하나 예를 들게요. y는 x-1분의 1 플러스 2. 주어져 있는 이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므로 x는 1이 점근선이 되고, 분자가 0이 될 수 없으므로 y는 2라는 값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y는 2, 얘가 점근선이다. 결론은 얘가 0이 되는 값, 그 다음에 그때 요 뒤에 붙어있는 y값, 걔가 점근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1,2 1,2 여기 1, 여기 2 이런 식으로 점근선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위에 있는 분자값이 양수이므로 1, 4와 3, 4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를 지나간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를 지나갈 때도 좀 자세히 그리려면 y절편 같은 거 그리는 게 좀 유리하다고 그랬죠. x에 0 집으면 y값이 1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 그래프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되는 쌍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략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대략 그린 거예요.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떤 거에 대한 대칭입니까? 그러면 첫 번째 대칭성은 당연히 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이겠죠. 1,2가 네,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이 그래프 자체, 이 빨간색 쌍곡선이 1,2에 대한 대칭이 성립하고, 두 번째, 아까 이 내용 그냥 이어 오시는 겁니다. 아까 위에서 0,0과 기울기 일자리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점근선의 위에 써줬잖아. 점근선의 교점과 기울기 일자리 직선에 대한 대칭, 점근선의 교점과 기울기 마이너스 일자리 직선에 대한 대칭이 이 그래프에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점을 지나면, 색깔 좀 달리할게요, 구분하기 위해서. 이 점을 지나며 이 빨간색 그래프 자체가 기울기 일자리 직선에 의해서 정확히 대칭 관계가 성립한다고. 이해되니? 이 점을 지나며 1,2를 지나며 동시에 기울기 일자리인 직선에 대해서 이 빨간색 그래프가 정확하게 대칭 관계가 성립한다. 그럼 이 식을 써야 되는데, 이 식 어떻게 씁니까?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이 또 배운 지 좀 한참 지나서 또 까먹었을 수도 있어. 이거를 까먹었을 거야. 왠지 까먹었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예전에 직선의 방식 할 때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만약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기울기가 A야. 기울기가 A야. 근데 얘가 원점을 지나. 0,0을. 그럼 그랬을 때 이 직선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당연히 y는 ax 이렇게 그려지겠죠? 관계식이. 근데 원점을 지나지 않고 x1, y1이라는 점을 지나가. 그럼 여기 원점이란 0,0이 x1, y1 쪽으로 뭐 했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x자리 대신에 여기 는 a 있었죠? 는 a 있었고, 여기 x자리 대신에 x축으로 x1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x-x1을 대입하고, y축으로 y1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y 대신에 y-y1을 대입합니다. 연습해 봅시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야, 공부 정말 너무 대충들 하시는군요. 이거 배운지 뭐 몇 달 됐다고 그 사이 다 까먹고. 기울기가 3이고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원래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다고. y는 3x 한 다음에, 이게 기울기니까. 근데 y절편을 모르잖아. 그럼 플러스 b라고 둔 다음에 이걸 여기다 대입했었지.
그래서 y에 2를 집어넣고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y값, b값은 5. 그래서 y는 3x 플러스 5.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보신 바와 같이 식을 일단 1차로 만들고 그 다음에 대입하고 다시 풀어서 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단계를 몇 번 지나가야 돼. 근데 이게 고교 과정에서는 그냥 한 방에 식을 세워서 그냥 한 방에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한 방의 정리가 이거라는 얘기지. y라고 쓰고 그 직선이 지나는 y좌표 2를 여기서 뒤에 빼주고 기울기 써주고 가로치고 x라고 쓴 다음에 지나는 x좌표인 마이너스 1을 빼준다는 얘기야. 이러면 답이 나왔다는 얘기야. 뭐 대입하고 자식할 필요 없이 그냥 이게 답이야 이게. 그러니까 정리만 하면 돼. y는 3x 플러스 3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 5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뜻이야. 이 개념을 여기다 접목시키면 돼. 1,2를 지나면 기울기 일자리인 직선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시고 기울기 1 가로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시면 답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럼 이 직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y는 x 분배하면 마이너스 1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니까 y는 x 플러스 1이 이 직선의 이름이야. 그리고 보니까 그렇잖아. 기울기 1이면서 y좌편이 누굴 지나왔었죠? 아까 1을 지나왔었잖아. 기울기 1이고 y좌편 1이니까 당연히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여기 쓰다 말았네요. 점근선 1,2를 지나며 동시에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한 대칭. 세 번째, 이 점근선의 교점인 이 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에 대해서도 정확히 빨간색 그래프는 대칭 관계입니다. 기울기 1,2라는 점을 지나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걸 써주면 돼. 이번에는 y에서 기울기와 한 점을 알면 직선식은 아주 간단히 구할 수 있어요.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써준 다음에 x에서 지난 x좌표를 빼주시면 되는 거죠. 이걸 정리하면 답이 돼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된다. 이 직선의 y좌표는 3에 놓인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아셨습니까? 자, 문제를 그럼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 문제, 처음에 있었던 이 문제. 자, 이 문제. 자, 주어진 이 그래프는 도대체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관계를 맺습니까? 했더니 보니까 대칭 관계식을 알고 싶으면 처음에 알아야 될 거는 점근선의 교점을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점근선의 교점과 그 다음에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야 돼. 근데 기울기는 나와 있네, 여기에. 나와 있잖아. x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1이네. 기울기 1하고 마이너스 1밖에 없다. 뭐 기울기 2 이런 거 없어. 기울기 마이너스 3 이런 거 없어. 알겠죠? 기울기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 x 앞에 있는 개수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점근선의 교점만 찾으면 되는데 점근선의 교점은 아까 쉽게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므로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점근선의 교점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상수값, 이 분수 뒤에 있는 상수가 없죠? 없으면 0이죠. 뭐. 3,0에 대한 대칭 관계. 따라서 얘네들 이으면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써주고 x 빼기 x좌표. 이거 정리한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영어 너무나 많으니까 이게 정답이므로 따라서 k 값은 3이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해봅시다. 이런 거는 그냥 빠르게 해볼게요. 네, 재미없어서 요거 그냥 하나만 합시다. 이렇게. 자, 만약 이 문제 다음 주어진 분수가 대칭성을 가질 때 그 대칭성을 모두 조사하시오. 그럼 답 다 구해보라는 얘기죠. 첫 번째는 당연히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일 겁니다.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의 교점을 구하는 방식. 얘가 0이 되는 x값 1, 그때 뒤에 붙어있는 상수값. 두 번째, 직선에 대한 대칭. 점근선의 교점과 동시에 기울기 1인 직선에 대한 대칭이죠. 그럼 써주면 돼요.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1 가로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시고. 괜찮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정리합니다. y는 x 마이너스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없어지고 y는 x. 이게 답이에요. 두 번째, 점근선의 교점 1,2를 지나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에 대한 대칭. 마찬가지로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시고 기울기 마이너스 1 써주시고 가로 안에 x에서 지난 x좌표 1 빼주시고.
정리해보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얘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대칭 1,1 y는 x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대한 대칭이 성립한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성립함을 알 수 있다.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페이지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좀 문제 풀 시간을 거의 못 드릴 것 같아요. 바로바로 넘어갈 테니까 바로바로 복습하시고 집에 가서. 자, 이제 세 번째, 이 유리함수의 이제 형태로 보면 마지막입니다. 자, 유리함수 y는 cx 플러스 d. 빨리 나오지. 얘기 듣고 보니까 열받네. 자, 유리함수 이게 옆에 써놓으세요. 이게 일반형입니다. 이게 원래 항상 사실 1차 함수 빼놓고는 매번 이런 패턴으로 간다고 그랬죠. 1차 함수는 워낙 단순하니까 항상 이래. 이게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늘 이렇습니다. 2차 함수 보세요. 2차 함수의 기본형은 y는 ax제곱. 이게 기본형이잖아. 표준형은 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y는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표준형. 여기서 뭐가 구해지면 꼭점 좌표가 구해지죠. 꼭점 좌표 p, q. 근데 이렇게 보통 2차 함수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진 않잖아. 누가 저렇게 완전 제곱식을 써놔. 보통은 이렇게 쓰죠. 2차식 쓰고 1차식 쓰고 상수항 쓰고. 이게 일반형이잖아요. 원래 얘네들은 같은 거죠. 표준형과 일반형은 같은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표준형일 때는 포물선에서 가장 중요한 꼭지점 좌표를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전개를 하고 나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다 괜찮은데 얘 하나가 굉장히 좀 걸리는 거죠. 좀 리스크가 큰 거예요. 얘가. 보통은 다 이렇게 쓰는데 워낙에 포물선에서 꼭지점 좌표가 중요하다 보니까 얘가 좀 격격 사이가 좀 큰 것처럼 보이지. 사실 얘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주고 도움이 많이 되는 식인데도 불구하고 꼭지점 좌표가 쉽게 구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좀 얘가 우리한테는 좀 쉽지 않은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꼭점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 했었잖아요. 식을 막 완전 제곱식 형태로. 그래서 결국은 표준형으로 바꿔간다는 얘기죠. 아니면 공식을 이용한다거나 꼭점 x좌표 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b 컴마 이걸 집어넣으면 그때 y 값이 꼭점에 이제 y좌표 될 테고 뭐 이런 방식을 이제 이용한다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분수함수도 y는 x분의 k 얘가 기본형. 그럼 이걸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등하게 되면 y는 x 대신에 x-p y 대신에 y-q가 넘어와서 플러스 q. 이게 표준형. 그렇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점근선의 교점. 구하는 방식은 분모가 0이 되는 x값 p, 그때 뒤에 붙어있는 상수값 q.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서 이제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분수를 누가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보통 분수 보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뭐 하고 싶은 거냐면 통분해서 하나의 분수를 만들고 싶잖아. 보통 이게 잘 찢어서 두지 않는다는 얘기지. 일반적으로는. 저걸 통분한 형태. 책에서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책대로 써드리면 네, 똑같이 써드려야 나중에 안 헷갈리겠죠?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이렇게. 뭐예요? 이거 통분한 거야. 별거 없어요. 얘 통분해서 만들어진 형태. 근데 선생님 문자가 안 맞는데요? 문자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통분하면 이런 꼴이 된다는 얘기죠. 분모가 x에 대한 1차식. 그렇게 당연히 분모가 원래 1차식이니까. 분자도 통분하다 보면 x에 대한 1차식. 이렇게 통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위에서 이제 포물선에서 했었던 것처럼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꼭지점의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일반형이 어려웠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통분하게 되면 그때부터 점근선의 교점은 어디야? 그러면 글쎄가 되는 거죠. 글쎄. 그럼 점근선의 교점을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다시 얘를 적당히 분수를 찢어가지고 표준형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얘도 적당히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공식, 책에는 없는데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공식을 이용하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준형으로 바꾸면 점근선의 교점만 아는 것뿐 아니라 분자에 있는 그 상수 있죠. K값이 양인지 0인지, K값이 양인지 음인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조금 정확히 그래프를 그려야 될 때 있죠. 그때는 불편하셔도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딱 점근선의 교점만 알고 싶어. 그것만 알면 돼. 그래프까지 그릴 필요 없어. 뭐 어느 방향을 지나가는지 별로 안 중요해 나한테는. 그냥 딱 점근선의 교점만 알고 싶어. 그럴 때는 공식을 이용하시면 아주 쉽게 점근선의 교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방식을 설명드릴게요. 옆으로 가셔서 그 방식을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었어요. y는 좀 쉬운 거 x-1분의 1 플러스 1 뭐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이게 표준형이죠. 점근선의 교점은 1,1입니다. 근데 이제 얘를 통분하면 아까 말한 이제 일반형이 나오겠죠. 얘를 통분합니다. x-1분의 1 플러스 x-1분의 x-1 1은 이거니까요. 그럼 둘을 붙이게 되면 x-1분의 x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만약에 얘만 본다면 y는 얘만 본다면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지? 모르겠죠. 위에서 이렇게 돼 있어야 점근선의 교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럼 그럴 때 이번엔 거꾸로 하는 겁니다. 뭐 그렇다면 거꾸로 하는 거죠. 거꾸로 구하자. 반대로 표준으로 바꿔가면서 문제 풀자.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면 일단 분모와 똑같은 분자를 둡니다. 이게 원래 붙였을 때 분모와 똑같은 분자가 붙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분자를 둬요. 근데 원래 분자는 x죠. 뒤에 있는 마이너스 1이 없어져야 되니까 뒤에 플러스 1을 붙여요. 그리고 이렇게 분수 하나랑 이렇게 분수 하나를 찢어 놓습니다. 그러면 x-1분의 x-1 플러스 x-1분의 1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분수식을 먼저 쓰고 얘 약분한 값인 플러스 1 이렇게 뒤에다 쓰시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표준형이 다시 나타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그 다음부터 내용은 다시 표준형처럼 똑같이 점근선의 교점이 1,1 그냥 그림 그리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더군다나 뭐도 알고 있죠? 분자값이 양수란 걸 알고 있으니까 점근선의 교점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x는 1, y는 1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쪽을 지나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딴 거 해봅시다. y는 x 플러스 1분의 2x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분모와 똑같은 분자를 둡니다. 단 얘는 개수가 붙었네. 그럼 이 분자 전체 2를 곱해야 돼요. 2x를 만들어야 되니까. 분배합니다. 2x 플러스 2가 나오죠.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잖아. 이렇게 돼야 돼요. 선생님 저는 이 방식이 좀 헷갈립니다. 그럼 이런 방식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분자를 분모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얘가 나눈 거 얘가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결국은. 그래 형태를 쓰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분자를 헷갈리시면 이거 분모로 나누세요. 그럼 여기 이제 2가 붙었겠죠? 2x 플러스 2가 갈 겁니다. 위에서 아래를 빼면 이렇게 돼요. 됐니? 그럼 쓸 때는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얘랑 곱해지고 뒤에 마이너스 7이 붙겠구나. 그럼 이제 찢어놔요. 그럼 요령껏 얘부터 먼저 씁시다. 그럼 x 플러스 1분의 7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얘랑 이렇게 약분하면 플러스 2가 붙겠죠.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1, 얘가 0이 되는 값, 그 다음 그때 뒤에는 상수값 2.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 된다. 그리고 분자값이 마이너스 7이므로 지나는 사분면은 마이너스 1, 2 여기 x값 마이너스 1 여기 y값 2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며 분자값이 음수이므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가. 여기는 세밀하게 그려야 된다면 세밀하게 그리세요. 아까처럼 y절편 찾아서 이제 좀 더 세밀하게 그리면 되고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지나간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됐니? 한 번만 더, 자, 다시 한 번만 보세요. y는 x-2분의 3x 플러스 1
자,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표준으로 바꾸시오. 그러면 직접 나눗셈 하셔도 되고, 아까처럼 나눗셈 귀찮으시면 이렇게 똑같은 거 써놓으세요. 그리고 배수 맞춰야 되니까 3 곱합니다. 전개에서 플러스 1이 되니까 플러스 7이 붙어야 돼요. 그렇죠? 찢습니다. x-2분의 7 플러스 약분하면 3 남아. 이렇게. 따라서 점근선의 교점은 2,3. 그 분자값이 양수이므로 2,x는 2, y는 3이라는 점근선의 교점에서 이쪽 방향으로 지나는 그래프를 그리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자, 이거는 뭐하라고 했죠? 점근선의 교점과 위에 있는 상수, 분자에 있는 상수를 알고 지나는 사분면과 지나는 방향까지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좀 더 그래프를 자세히 그려야 될 때, 그래프를 그려야 될 때,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귀찮으셔도 이 표준형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이게 그래프를 그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문제를 봤더니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 다음 주어져 있는 식에 점근선의 교점을 구하시오. 이렇게만 나왔어. 그럼 점근선의 교점만 하면 되는데 굳이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표준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이럴 때는. 그때는 공식이라는 걸 이용하는데, 공식은 니은자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딱 들어가도 공식인지 후지지. 선생님 만들었기 때문에 공식이 후죠. 이름이 후지죠. 무슨 공식 같은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막 근해 공식, 피타고라스 정리 이렇게 뭐 대단하게 이름이 붙은 게 아니고 니은자 공식. 딱 봐도 공식 후지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들어낸 공식인데 어떻게 쓰라는 거냐면, 이렇게 x 앞에 있는 개수를 x 개수가 좀 이렇게 모양상 이렇게 x 앞에 있는 개수를 뽑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모양 꼭 니은자처럼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쓰는 거냐면, 어차피 이게 표준형이나 일반형이나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에 x좌표 구하는 거는 원래 쉬워. 이게 0이 될 수 없잖아. 그냥 점근선의 교점이 2컴마가 될 거라는 얘기죠. 단 점근선의 y좌표를 모르겠네? 이렇게 되면 알겠거든. 여기는 3. 여기는 3이 어디서 온 걸까? 그러면 1분의 3 여기서 온 겁니다. 이게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다시 연습. y는 2x 플러스 1분의 6x 마이너스 5. 다음 그래프의 점근선의 교점을 찾으시오. 아까처럼 이게 그림을 그려야 돼. 그러면 그림 그려야 되면 점근선의 교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점근선 교점 찾았지만 일로 지나갈지를 모르잖아. 그걸 누가 결정해요? 얘가 결정하거든. 그럼 분자값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표준을 바꿔놔야 돼. 근데 말했듯이 나는 그림을 굳이 그릴 필요는 없어. 만약 문제가 점근선의 교점, 이 그래프는 뭐에 대한 대칭입니까? 그러면 뭐만 알면 되죠? 점근선의 교점을 알고, 점근선의 교점을 알고 기울기 1짜리인 직선과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 요 세 개에 대한 요 세 개에 대한 대칭이 성립하잖아. 그럼 이럴 때는 굳이 그래프를 일일이 다 그릴 필요 없이 그냥 점근선의 교점만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점근선의 교점 찾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니은자 공식 이렇게 니은자 공식 어떻게 쓰죠? 분모가 0이 되는 x값, 그 다음에 이렇게 x의 개수를 분수 형태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2분의 6.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3이 점근선의 교점이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 마이너스 2분의 1,3. 그럼 또 다른 대칭, 이 점을 지나며 기울기 1짜리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거 분배해주면 될 테고, 또 이 점을 지나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렇게 또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림은 필요 없고 그냥 점근선의 교점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에서는 굳이 어렵게 이렇게 표준을 바꾸지 마시고 니은자 공식 쓰시고, 그래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넌 가셔야 되겠네요. 뒤에 좀 남긴 남았는데 먼저 가세요. 나머지 뒷부분은 강의 들으시고. 네. 자, 뒤에 이제 뭐 이런 거는 근데 아주 쉬워요. 이런 거는 뭐 요 정도만 해볼까요? 4개?
자, 다음 그래프에 대한 평행이동에 다음 그래프를 평행이동에서 얘랑 겹쳐지는 그래프의 동그라미 아니면 x를 하라고 했습니다. 겹쳐지면 동그라미 아니면 x예요. 어떤 게 겹쳐지죠? 그러면 잘 봐. y는 x분의 1의 그래프가 있어요. 얘를 평행이동해. y는 x-1분의 1 플러스 3. 둘이 적당히 평행이동하면 겹쳐 안 겹쳐 물으면 당연히 겹치지. 얘를 평행이동해서 얘가 만들어진 거니까 얘를 적당히 다시 평행이동하면 얘랑 겹쳐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평행이동하면서 바뀌는 것과 안 바뀌는 걸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평행이동하면서 바뀌는 거는 원래 x 뒤에 상수가 지금처럼 없었거나 이 상수가 아닌데 다른 상수가 붙어 있을 때는 x축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이나 그래프의 그 굴곡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뒤에 이렇게 분수 뒤에 어떤 상수가 붙는 것도 그래프 전반적인 굴곡이라든지 그래프의 그 형태를 바꾸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그래프에 겹쳐지고 안 겹쳐지고 분수함수의 겹침에 대해서는 얘가 결정하는 겁니다. 얘가. 응? 무슨 말이죠, 선생님? 갑자기 못 알아듣겠는데? y는 x분의 1을 어쩌고 저쩌고 평행이동 시켜. 그럼 뭐라고 그랬지? 여기 뒤에 뭐가 생기지? 여기 뒤에 뭐가 생기지? 근데 뭐는 안 바뀌어? 이건 절대로 안 바뀐다고. 저긴 절대로 안 바뀌어. 물론 표준형을 기준해서 본다면. 맞니? 그럼 다시 물어볼까? y는 x분의 1과 y는 x분의 2는 같은 그래프인가? 아니라고 했잖아. x분의 1은 이렇게 그려진다면 x분의 2는 어떻게 그려진다고 그랬죠? 얘보다 얘가 절대값이 크기 때문에 옆으로 좀 더 퍼져가. 원점에서 멀어진다고. 이렇게 뚱뚱한 그래프가 나타나요. 얘네들의 그래프는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절대 겹쳐질 수 없지. 왜 겹쳐질 수 없냐면 분자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겹쳐지지 않는 겁니다. 만나는 지점이 우리가 말하는 거는 만날 수는 있어. 근데 겹쳐지냐 묻는 거라고. 선생님이 그림을 너무 대충 그려서 그런데 다시 한번 조금 나름 적당히 그려보면 얘 그래프를 그리고 좀 숫자 크게 해서 얘를 그린다고 칩시다. 그럼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1,1을 지나가. 마이너스 1,1을 지나가고 이렇게 되는 쌍곡선이야. 그지? 근데 얘는 x에 1 집어넣으면 y가 얼마 나오니? 4 나와. x에 1 집어넣으면 y가 4가 나와. 여기쯤 나온다는 뜻이야. 그치? 얘는 4 집어넣으면 4분의 1 나오는데 얘는 4 집어넣으면 1 나와요. 여기쯤 나온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 색칠되어 있는 그래프를 적당히 움직이다 보면 여기 안쪽에 있는 흰색 그래프와 만날 수는 있지. 만날 수는 있는데 겹쳐진다라는 뜻이 무슨 의미예요? 완전히 포개어질 때 우리가 겹쳐진다 말하거든. 이해됐니? 완벽히 포개어져야 돼. 근데 이거는 적당히 어느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거나 어느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을지 몰라도 완벽히 포개어진다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흔히 말하는 곡률이 다르기 때문이야. 흰색 그래프는 원적으로 많이 구부러져 있는 상태고 이 색칠되어 있는 그래프는 바깥으로 많이 펑 퍼져 있기 때문에 두 그래프는 절대로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통해서는 겹쳐질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래프와 겹쳐졌냐 안 겹쳐졌냐 묻는 거는 분자값을 잘 보셔야 돼요. 분자값. 그리고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려면 분자의 부호도 같아야 돼. 숫자도 같아야 되는데 부호가 같아야 돼요. 알겠니? 평행이동에서 겹쳐져야 돼. 그럼 얘는 분자가 뭘까? 얘 분자가 뭘까? 아니야, 얘. 얘 원래 분자는 2분의 1이에요. x의 개수가 1이게 된다면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됐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아니, 이렇게 내버려 둬도 돼. 근데 가끔 보면 식은 이렇게 주고 나서 나중에 y는
x분의 2분의 1가 겹쳐지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갑자기 얘가 2였다가 분자가 2분의 1이 되면 순간 뭐지? 틀린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봤을 뿐입니다. 그래서 얘랑 y는 x분의 2분의 1은 같은 거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럼 1번은 겹쳐질까요? 그러면 겹쳐집니다. 왜 겹쳐지죠? 이렇게 2분의 1이 있으니까. 됐네? 근데 2번은 잘 모르겠는데? 왜 잘 모르냐면 이게 위에 있는 게 상수가 아니고 문자식이잖아. 이럴 때는 무턱대고 이거 분모에 2가 있으니까 겹쳐지겠죠? 이러시면 안 돼요. 자, 봅시다. 쟤는 뭐 해야 되냐면 아까 우리가 연습한 것처럼 표준형을 바꾸는 겁니다. 2x 분자에 똑같은 2x를 두시고 여기 뭐 곱해야 되죠? 1을 곱합니다. 그럼 4x 있는데 여기는 플러스 1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니? 그럼 쪼개 y는 2x분의 1 플러스 2. 네, 포개어지네요. 2분의 1이 맞네요. 포개어집니다. 포개어집니다. 얘는 그럴까요? 모릅니다. 해보셔야 됩니다. y는 2x 플러스 2분의 이거 2x 플러스 1 아까 말했지만 직접 나눗셈 해도 된다. 아니면 이렇게 둔 다음에 앞에 이제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2를 곱해요. 분배하면 4x 플러스 4가 마이너스 3이 되려면 얼마 필요하죠? 마이너스 7이 필요하죠. 그래야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그럼 쪼개 2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 2 안 포개어지죠. 얘는 2분의 1이 개수인데 얘는 2분의 마이너스 7이 개수입니다. 부호도 반대로 바뀌었고 절대값도 숫자가 커졌기 때문에 얘보다 얘가 원점을 기준으로 좀 더, 그러니까 점근선을 기준으로 좀 더 퍼져 있는 상태. 아까 본 것처럼 뚱뚱한 그런 쌍곡선이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얼핏 그냥 분모만 보시고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일반형일 때는 안심하지 마시고 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마지막에 분자가 뭐가 남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겹쳐지는지 안 겹쳐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얘기죠. 얘도 y는 2x-2 여기 뭐 붙여야 돼요? x 붙이고 2x 붙이고 2x- 붙이고 저거 뭐 만들어야 되죠? x 만들어야 되니까 2분의 1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게 헷갈리면 그냥 나눗셈 해. 이렇게. 난 모르겠는데? 그러면 나눗셈 하세요. 2분의 1 필요하죠. 분배합니다. 그럼 x-1 위에 4를 빼요? 1. 그럼 이 식은 이렇게 분다는 뜻이에요. 얘랑 곱해주고 나머지가 1 남으니까 뒤에 덧셈이에요. 그럼 쪼개면 y는 2x-2 2분의 이렇게 분수 하나 써지니까 1.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얘랑 약분되고 이렇게 붙는다고. 얘는 개수가 2분의 1이 맞네요. 얘는 겹쳐진다.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부호가 반대면 네, 좋은 질문이에요. y는 x분의 1인데 y는 x분의 마이너스 1.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평행이동에서는 절대 겹쳐질 수 없죠. 왜냐면 두 개 그래프는 하나는 이렇게 그려지고 하나는 이쪽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색깔이 너무 똑같아서. 이 노란색 그래프를 아무리 평행이동한다 하더라도 방향을 이렇게 틀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호가 틀린 케이스는 평행이동만 가지고는 만들 수 없는 그래프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대칭이동하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대칭이동하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까만색, 여기 있는 이 노란색 그래프를 Y축 대칭이동해봐. 그럼 얘는 여기로 찍히겠죠. 여기는 노란색 여기로 찍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Y축 대칭이동하면 이 그래프가 되긴 해요. 물론 X축 대칭이동도 되고 원점 대칭이동 이런 케이스는 다 되는데 어쨌든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있는 상태는 평행이동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때는 대칭이동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근데 이런 경우는 평행이동으로는 안 겹쳐지고 대칭이동하면 겹쳐지긴 하죠. 네. 자, 역시 마찬가지로 겹쳐지고 안 겹치고 이제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주시면.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하시면 되죠. 정역과 치역을 구하시오. 정역, 치역을 구하고 싶으면 뭐만 알면 돼요? 그래프를 다 그려야 돼? 아니면 점근선의 교점만 알면 돼? 점근선의 교점만 알면 돼. 왜 그러냐면 분수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을 빼고는 다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점근선의 교점만 하고 싶으면 무슨 자 공식? 네, 니은자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니은자. 분모가 0된 x값 1, 그때 y, x 앞에 있는 개수의 비율을 분수로 쓰시면 돼요. 2. 그럼 따라서 정의역은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y가 2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게 정의역, 아래에 있는 게 치역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됐어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니은자 공식만 가지고 정리가 된다. 자, 이 내용은 그냥 바로 합니다. 뭐 위에 뭐 개념이 읽어봐도. 자, 196번은 쉽습니다. 잘 들으시면 금방 끝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뭐 하는 거냐면 원래 함수라는 게 거의 크게 보면 두 패턴으로 문제가 출제되는데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리고 문제를 이해해서 푸는 방식. 그러니까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거 막 해석을 해. 문제를 풀어. 아니면 그래프를 보고 식을 만들어서 식으로 문제를 푸는 접근해서 푸는 방식. 이게 두 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프를 보고 식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저 쌍곡선인데 아 분수함수구나. 분수함수구나 하면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1순위가 뭐라고 그랬죠? 점근선의 교점을 찾습니다. 보이는데? 점근선의 교점이 보이는데? 여기 있네? 이 점이 어디예요? 3,2 그렇죠? 그럼 답이 나왔잖아. 이 식에서 점근선의 교점을 구하시오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는 x값 p, 그때 뒤에 분수 뒤에 붙어있는 상수값 q 이거 표준형이니까 이게 p, q라고? 답이 나왔네. p 값은 3, q 값은 2 됐죠? 그럼 일단 1차적으로 식은 y는 x-3분의 얘는 모르겠네요 아직. 하지만 얘는 알고 있죠. 이렇게는 알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식을 완성하려면 여기 k값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 k값을 알려면 당연히 x하고 y의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지만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x, y의 숫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점을 하나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점 하나를 알아내야 된다는 뜻이죠.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 하나 찾으세요. 여기 있네. 이 숫자 괜히 준 게 아니구나. 알고 보니 괜히 준 게 아니구나. 그래프가 1,0을 지나간에 대입합니다. y에 0, x에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0은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면 2분의 k 값은 2가 되므로 따라서 k 값은 4. p 값, q 값, k 값. 됐습니까? 그거 아쉽다고 그랬잖아요. 집중하면 쉬워. 자, 이거 원래는 살짝 어려워. 좀 전에 선생님 말씀드렸던 니은자 공식 쓰시면 쉬워. 분수함수네? 제일 먼저 뭐 하라고? 점근선의 교점을 찾습니다. 얼마예요? 2,1입니다. 니은자 공식. 니은자 공식. 이렇게. 분모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2, 그때 x 앞에 있는 개수의 비율 a. 맞지? 괜찮겠니? 찾았어 근데 c 값은 마이너스 2, a 값은 1. 그럼 식을 써. y는 x 마이너스 2 분의 a가 1이었으니까 x 플러스 b. 이제 뭐 남았니? b 값 찾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 x와 여기 y에 들어갈 숫자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그래프가 지나는 점 하나를 빨리 찾으세요. 뭐 있나요? 했더니 여기 있네요. 이 그래프가 0,2를 지나는구나. y에 2, x에 0을 대입합니다. 이렇게 되네요. b는 마이너스 4. 끝.
다음 함수 그래프가 2,1을 지나고 점근선이 닿은 것 같을 때 상수 ABC를 구하시오. 아이고, 점근선을 알잖아요. 점근선을 한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붙이면 점근선에 교점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얘도 그러네. 이게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 a. c 값이 1, a 값은 2구나. y는 x c 값이 1, a 값이 2. 됐네. 지난 점 하나 더 나와있네. 대입하라는 얘기지. y에 1, x에 2를 대입하게 되면 3분의 4 플러스 b.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1. 여기서 a, b, c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네, 쉬우시죠?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최소. 자, 이게 간단한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최대 최소가 앞에 있는 문제보다 좀 더 불편해집니다. 얘는 왜 그러냐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지나간지를 알아야 이게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점근선의 교점만 가지고 안 됩니다. 니은자 공식만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표준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 작업을 해야 돼요. x 플러스 1분의 분모와 똑같은 분자를 두고 개수가 맞춰져 있으니까 개수는 안 맞춰도 되고 이제 상수만 맞추면 되니 이렇게. 그럼 얘를 분리하게 되면 x 플러스 1분의 1 하나, 요렇게 약분하면 얘는 약분한 1이 남겠죠. 이렇게 하나. 그래프를 그립니다. 점근선의 위치가 분모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1, 그때 y값 1. 그러니까 점근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된다. 그 그래프는 분자값이 양수니까 이제 1, 4와 3, 4를 지나가겠죠. 점근선은 얘도 1, 4와 3, 4니까 뭐 얘는 딱히 걸릴 게 없죠. 그냥 적당히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적당히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간다. 됐죠? 자, 남은 거는 이거예요. 다 그리는 게 아니란 얘기야. 0에서 3까지 그리래. 그럼 0이 어디냐면 0이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3까지면 대략 3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여기만 그리라는 뜻이네. 그럼 당연히 최대값은 이게 최대값이겠지. 최대값 라지 M. 얘가 최소값이겠지. 스몰 m. 그럼 최대값은 x에 0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이죠. x에 0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2가 최대값이에요. 3 집어넣으면 최소값 나오는데 여기다 3 집어넣어봐 그러면. 그럼 3 플러스 1분의 3 플러스 2 4분의 5. 네. 4분의 5가 최소값. 됐죠?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는 이게 방향이 어느 쪽으로 지나가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는 것보다는 아주 쉬운 문제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해야 되는 게 있는데 좀 복잡한 문제는 점근선도 걸쳐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일반적으로 표준형을 통해서 관계식을 정확히 만들고 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제일 유리하긴 합니다. 처음에 연습이 덜 돼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해요. 아셨죠? 자, 오늘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역함수. 빨리 설명할게요. 자, 잘 봐. 역함수는 이런 거죠. y는 x-1분의 1 플러스 2. 이게 분수함수야. 근데 이 분수함수는 기본적으로 정의역과 치역이 어떤 특정 값을 안 갖지. 어떤 이렇게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 특정 값을 안 갖고 이렇게 그래프가 만약에 지나간다 칩시다. 그럼 이 특정 값을 안 가질 뿐이지 나머지 그래프는 전부 다 감소 아니면 증가만 하기 때문에 이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아셨어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1대1 대응이 성립한다. 그럼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걸 배웠거든. 1대1 대응이 성립한다는 자체가 그래프가 1대1 대응이라는 뜻은 그래프가 무조건 이렇게 증가하거나 무조건 이런 식으로 감소만 해야 1대1 대응이 성립해요. 따라서 이 유리함수는 정의역
정의역과 치역의 위치 요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1대1 대응이 성립하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역함수를 구할 수 있을 거란 얘기야. 잘 들어? 이게 마지막이야. 역함수를 구합니다. 그럼 역함수가 뭐였죠? x하고 y가 서로 맞바뀌잖아. 원래 함수는 x가 해서 y로 가는 건데 역함수는 y에서 x로 가기 때문에 x와 y가 서로 맞바꾸는 역할이 바뀐다고. 그럼 x, y를 뒤바꿔놔요. y 대신 x, x 대신에 y 뒤바꿔놔. 됐니? 근데 역함수가 함수잖아. 이 식을 y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이 식을 y로 정리해야 돼요. 일단 넘겨. 그럼 y-1분의 1은 x-2가 되고, 이거를 어떻게 되냐면 y로 정리하려면 위아래를 뒤집어 놔야 되죠. 역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1분의 y-1은 여기 분모 1이 생략됐으니까 x-2분의 1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마이너스를 넘어가면 이제 그때 y는 x-2분의 1 하고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플러스 1. 이게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입니다. 됐니? 자, 수업이 좀 급해서 좀 빨리 설명드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잘 되고 있는지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앞에서 배웠던 내용 잘 이용해 보시면 크게 어렵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역함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또는 원래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번에는 저게 표준형이 아니고 일반형이었어요. 이렇게. 그럼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그냥 직접 x, y를 뒤바꾸시면 됩니다. y 대신에 x 넣고 x 대신에 y 넣으면 역함수가 구해진 거죠. 여기서 짜증나요. 이 식을 y로 정리해야 되거든. 일단 분모부터 치워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 y-를 곱해요. 이렇게 분배합니다. xy-x는 2y-1. 우리는 식을 y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y가 있는 걸 모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xy-2y가 되고 y가 없는 거 넘겨요. 이렇게. 이 식을 다시 y로 모아야 되니까 y x-2는 x-1 이렇게 되겠죠. 양변을 x-2로 나눕니다. 이렇게. 그럼 따라서 y는 x-2분의 x-1 이게 원래 주어졌던 함수, 이 함수의 역함수예요.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한 번만 더. y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주어진 함수의 이게 원함수예요. 역함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x, y를 뒤바꾸죠? 얘 x, 얘 y, 얘도 y. 이렇게. 근데 식을 y는 하고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분모를 지우기 위해서 양변에 y 플러스 1을 곱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모가 여기 곱해질 때이기 때문에 xy 플러스 2x는 마이너스 3y 플러스 4가 되고, 이 식을 y로 모아야 됩니다. 그럼 이게 1로 넘어가고 얘가 반대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럼 x 플러스, 일단 쓸게요. xy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돼요. 그럼 얘는 y로 모아야 되니까 y로 모으면 x 플러스 3이 남고 이렇게 되죠. 따라서 양변을 y로 정리하게 되면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답이 구해집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표준형은 어쩔 수 없어요. 표준형은 그냥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일반형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선생님, 이게 원래 원함수였고 얘가 역함수인데 툴을 잘 보니까 굉장히 비슷한데 이게 제 기분 탓입니까? 기분 탓이 아닙니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떻게 비슷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얘네들은 자리가 맞바뀌었네. 근데 위에 있던 마이너스 3이 내려와서 플러스 3으로, 아래에 있던 플러스 2가 위로 올라와서 미안합니다. 기침 때문에. 눈치를 채셨나요?
자리가 바뀌면서 얘네들은 자리가 바뀌고 부호도 반대로 바뀝니다. 이걸 일반화합니다. 일반화.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라는 분수함수의 일반형이 있을 때 얘가 원래 함수 f라면 그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얘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x도 그 자리에 있겠죠? 근데 여기에는 이 두 숫자의 위치가 뒤바뀌면서 부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그러면 역함수를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처럼 막 복잡하게 일일이 다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물론 이거는 언제만 가능한 거냐면 일반형일 때만 가능합니다. 표준형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럼 표준형은 방법이 둘밖에 없어요. 직접 바꾸든지 아니면 표준형을 빠르게 일반형으로 통분시켜 놓은 다음에 지금 이 방식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역함수를 그 아까 복잡하게 했던 방식이 역함수를 이용해서 구한 겁니다. x를 y로, y를 x로 바꿨다는 뜻이 역함수거든. 복잡하게 하는 방식은 역함수를 이용한 거고,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한 거는 역함수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그냥 결과를 보고 공식으로 빨리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 과정을 생략한 거지, 사실은. 근데 그거는 일반형일 때만 가능하고 표준형일 때는 말한 대로 둘 중에 하나. 직접 바꾸든지 역함수를 직접 이용해서 바꾸든지 아니면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통분시켜 놓은 다음에 일반형에서 공식 적용하듯이 빨리 바꾸든지 둘 중에 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표준형인가요? 일반형인가요? 일반형입니다. 분자가 상수가 아니잖아. 문자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일반형이야. 그럼 바꿔. y는 역함수를 구했다면 역함수는 얘 그냥 두고 여기 있는 개수와 여기 있는 숫자만 뒤바꾸는 거죠. 나머지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럼 위로 가면 2x가 될 테고 얘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뭐 이런 것들 한 번 더.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럼 얘는 놔두시고요. 얘는 건들지 마시고 얘네 둘의 자리를 바꾸면서 부가 반대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3으로 플러스 3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바뀌시면 되겠죠. 이거는 일반형이에요? 네, 이건 일반형이죠. 이유는 분자값이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표준형은 이렇게 분자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딱 숫자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숫자만. 이게 표준형이야. 일반형은 이게 숫자가 아니고 얘처럼 이제 문자가 들어가면 그때는 일반형인 거죠. 네. 그럼 만약 하나만 더.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그때는 역함수 어떻게 구하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둘 중에 하나로 빠르게 여기는 x하고 y를 미리 뒤바꿉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역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직접 역함수를 구하는 방식. 그럼 이 식을 y로 정리하니까 넘어가요. 그럼 y-1분의 3은 x-1 이렇게 이항이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뒤집어야 돼. 역수로. 분모에 있는 y를 분자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3분의 y-1은 x-1분의 1 이해됩니까? 양변에 3을 곱합니다. y-1은 x-1분의 3 근데 마이너스 1 넘어가면 돼요. y는 x-1분의 3 플러스 1 이렇게 역함수를 구합니다. 이런 방식이 있고 아니면 두 번째 방식은 그냥 얘를 빨리 통분하겠다는 뜻이야. x-1분의 3 더하기 x-1분의 x-1 둘을 붙이면 x-1분의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일반형을 바꾸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역함수를 취하겠다는 얘기죠. y는 x 플러스 2는 놔두고 얘네 둘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죠. 얘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서 플러스 x로 여기는 플러스 1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1로 선생님 똑같은데요? 근데 우연찮게 똑같아 했나요? 상관없습니다. 그건 이건 정말 우연일치니까 이렇게 해서 역함수를 구한다. 선생님 이건 얘랑 같은 건가요? 네, 같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같은 거죠? 표준 여기는 일반형을 다시 표준으로 바꿔보면 x-1분의 분자 x-1 근데 뒤에 플러스가 붙어야 되니까 뒤에 3이 있어야 돼요. 그 이렇게 하나 쓰고 이렇게 약분 쓰면 딱 정확히 이게 나옵니다. 아셨죠? 직접 바꾸든지 아니면 통문해서
일반형에서 역함수를 빨리 구할 수 있는 공식을 적용해서 바꿔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빠르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또 여기서 혹시 풀 문제가 있을까요? 네. 그냥 하나만 해볼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함수 f랑 그 함수 f의 역함수가 서로 같다는 거잖아. 함수 f 나와 있네요. 역함수를 구합시다. 일반형인데? 분수함수의 일반형. 역함수 쉽지 뭐 이거는. 얘는 안 바꾸고 얘를 바꾸면 돼. 마이너스 1가 넘어가면서 플러스 ax가 되고 여기는 1이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1로 바뀌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랑 원래 있던 분수식이 서로 같다고 돼 있지 않나요? 비교하면 돼요. 아, a는 얼마? 1. 그럼 딱 떨어지죠. 숫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주신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풀어줘라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진짜 오늘 수업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네. 이제 합성하는 거. 요거 한 문제만 풀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집중해서 들읍시다. 마지막 문제니까. 하나는 두 개 다 유리함수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구하랍니다. 우리 합성함수를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나 배웠죠? 이건 합성함수의 표기법이고 연산법은 저 동그라미를 없애면서 가로를 쳐야 되죠. 그리고 F4를 먼저 묶습니다. 순서는 얘가 먼저죠. 1번 F4를 먼저 구한다. 2번 그런 다음에 그거를 G에다 대입해서 함수값을 계산한다. 해봅시다. 1번 F4를 구한다. F4는 함수 F에다 4지분으로라는 얘기죠. 여기다 4지분으면 돼요. 여기다 4지분으면 되고 여기다 4지분으면 되겠죠. 그럼 3분의 4가 나오네요. 2번 F4가 3분의 4였으니까 G 3분의 4를 구해라. 근데 G 함수가 뭐냐면 저기 있어요. x-2분의 x-1. 근데 지금 그 x자리 대신에 3분의 4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3분의 4가. 그럼 여기는 3분의 이거를 통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분모 분자에 3이 문제니까 3을 곱해. 어차피 통분해도 불편해. 그러니까 분모가 문제인 거니까 분모 분자에 3을 곱해서 아예 분모를 지워버려. 그럼 3이 분배되면서 4-6 분의 3이 분배되면서 4-3.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 합성함수의 결과값이다 라는 거죠. 아셨죠? 네. 그래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나머지 문제는 비슷비슷한 것 같으니까 이거 역함수가 있네요. 또 안 해주면 또 여러분 또 모른다 그러죠.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진짜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몇 번째야?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네, 더 이상 마지막은 없습니다. 함수 f와 함수 g를 통해서 저걸 구하랍니다. 어이구, 좀 어려운데? 아니야, 우리 이거 배웠잖아. 역함수가 이렇게 하나씩 내려올 때 분배되지만 역함수가 분배되면 그냥 순서대로 써 아니면 거꾸로 써? 거꾸로 쓰라고 했죠? 그럼 f의 역함수 내려온 거를 먼저 써야 된다는 뜻이죠. 먼저 쓰고 합성 g 역함수면 g가 없어져요. 이걸 계산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표기법이죠. 연산법 처리하기 보면 이렇게 g2 이걸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g 첫 번째 g2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죠. g2 얼마예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분의 5 됐죠? f 역함수 4분의 5.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풀이가 나와요. 선생님, 이거 저희 앞에서 배운 것 같은데 역함수 문제 나오면 이거 그냥 K라고 둔 다음에 이거 뒤바꿔서 풀지 않았나요? FK는 4분의 5 기억납니까? 그치?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고 원함수를 이용해서 풀려면 여기 있는 얘네들의 자리를 뒤바꾸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주는 방식이 있었죠. 그럼 함수 F에다 K를 대입해요. 그럼 K-1분의 X자리에 K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그 값이 4분의 5인 거죠. 분수가 서로 같으면 이렇게 대각선의 곱이 서로 같은 거니까 5를 여기다 분배하면 5K-5는 4를 분배하면 4K 플러스 8 넘어가면 K값은 13. 그래서 이 식의 정답은 13이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선생님,
함수 f가 잘 보니까 분수함수인데 분수함수는 역함수 굉장히 쉽게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냥 바로 역함수를 구하고 싶은데요. 구하세요. x하고 여기 플러스 1을 둔 다음에 이거 자리 맞바꾸잖아. 근데 자리 맞바꿔도 모양상 결국은 똑같이 됐죠? 이렇게. 실제로 역함수를 구한 건데 숫자 배열이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답이 똑같이 나와요. 근데 여기다 이제 뭘 대입해요? 4분의 5를 대입하는 겁니다. 4분의 5 마이너스 1분의 4분의 5 플러스 2.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분모로 4를 다 없애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4를 곱합니다. 그럼 분모는 5 마이너스 4분의 5 플러스 8. 그래서 정답은 13. 이래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대부분 다 원래 역함수가 좀이라도 포함되는 문제들은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았죠. 대부분 다 우리는 이렇게 풀었었어요. 이렇게.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역함수를 반대로 원함수를 바꾸어서 푸는 방식을 적극 많이 썼었는데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워낙 역함수 구하는 게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아예 역함수를 구해놓고 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뜻이에요. 유리함수일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죠? 다른 함수는 전부 다 이렇게 풉니다. 다른 함수들. 역함수 구하기 귀찮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 좀 많으셨습니다.